자, 안녕하세요. 7월 27일 월요일 비트마피아 비공개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방송을 시작을 했죠. 오전 방송을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이따가, 영상, 어차피 시황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은, 제가 금요일 날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지 않았고, 주말 동안에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알트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제외를 해서 우리 시황방에서 진입을 한 상품들은 좀 제외를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하고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편집을 해서 공개 영상으로 재차 업로딩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황방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비공개 영상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그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편집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공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위주로 일단 시황을 할 테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자체가 확실히 뭐 변동이 생겼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긴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제가 얘기했던 큰 두 가지의 줄기, 요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줄기. 제가 이 자리에서 어찌됐든 조정에 대한 A파가 마무리가 되었든 혹은 E파가 마무리가 되었든 간에 어차피 상승에 대한 한 구간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구간을 뭐 ABC로 완성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오파동으로 완성을 시킬 것이냐 요것만 일단 확인을 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제가 뭐 어떠한 패턴이 나올 것이냐, 이건 확률적인 부분으로서 몇 대 몇의 확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사실 그게 몇 대 몇인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가지고 뭐 요런 패턴을 한 번 더 만들고 가든 그냥 가든 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근거 자체가. 아마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숏을 쳐라, 숏을 쳐라, 숏을 쳐라, 숏칠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아주 이것저것 다 수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뭐 저점을 계속 낮추고 고점도 계속 낮추고 뭐 다우 이론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고점을 한 번 더 낮췄으니까 이렇게 빠질 것이다. 뭐 혹은 이 자리에 대한 뭐 매물대 오면은 한 번 더 테스팅하면 또 빠질 것이다. 아니면 이 강력한 장기 하락 추세선, 이름도 거창하죠. 장기 하락 추세선에 저항을 받고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숏에 대한 근거는 굉장히 뭐 주저리 떠들었는데 다 헛소리죠. 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ABC의 형태를 이런 형태로 추가적으로 더 갖추고 차트를 진행할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두 가지 줄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혹시나 나온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왜냐 하락에 대한 폭이 진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고, 애초에 이거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어떤 차트에 대한 분석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 이 가격의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도 어차피 우리가 이 큰 줄기를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어제도 비공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추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숫자는 바로 3이다. 추세 3. 3이라는 숫자가 붙어있는 추세는 여러분들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절대. 이게 뭐 큰 추세 안에 3이든 작은 추세 안에 3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냥 큰 3파이든 뭐 3의 3파이든 뭐 1의 3파이든 5의 3파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쉽사리 손댔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비공개 시향 방송 때도 어제나 오늘 중에 제가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시세의 폭을 키울 것이다 라고 뭐 예언 아닌 예언을 했죠. 그게 왜 나오게 됐느냐? 이렇게 1시간 차트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개의 큰 줄기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트가 진행된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1파, 2파, 혹은 A파, B파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에 대한 구간은 무조건 어떠한 가정, 어떠한 시나리오든 간에 추세 자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즉 추세의 패턴을 띈 상승 추세 구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사실 뭐 이런 부분은 대부분 추세인지 조정인지조차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99.9%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지만은 어찌됐든 우리 제가 제 영상을 제 방송을 항상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가르쳐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추세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요?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타나는 세부 조정에 대한 진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패턴 1, 2, 3, 4, 5에 대한 패턴들 외에 나와야 되는 패턴들이 뭐가 있느냐? 추세 확장 패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추세 확장 패턴. 어떠한 추세든 뭐 추세 안에 있는 프랙탈 내부에 있는 패턴이든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패턴이든 간에 어찌됐든 확장에 대한 패턴들은 한 번 이상은 나와요.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한 99.9%는 이 부분을 생각조차 사실 이걸 뭐 기준조차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1파, 2파를 1, 2, 3, 4, 5, A, B, C 형태로 진행을 해가지고 2파를 진행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진폭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2파가 진행했으면 다음 구간은 3파가 되겠죠. 그 3파도 이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제가 이때만 해도 3파에 대한 패턴으로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제가 비공개 시향방에서는 방송을 할 때 이 부분 고점을 재차 한번 깨고 조정을 하는 라인에서는 이거는 함부로 여러분들 뭐 비중을 줄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지 마라. 시세 한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이 이제 진폭을 더 줄여가지고 추세를 세부적으로 확장시켜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가 5파동인데 즉 3에 대한 5파동이 되죠. 3에 대한 5파동이 되는데 이 자리가 3에 대한 5파동에 대한 1파동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2파동에 대한 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은 3파동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뭐 다 셀 수가 없으면은 1, 2, 3, 4, 5, 6 했을 때 7번째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손대면 안 된다. 그냥 방향만 따라가지 이걸 뭐 어디서 변곡이 생겨가지고 숏을 쳐야 되겠다. 이러한 헛짓거리 했다가 박살나는 사람들이 99%다.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뭐 파생을 하는 사람이든 마진을 하는 사람이든 뭐 현물 거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런 자리에서 적당히 먹고 청산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뛰어 올라서 멍하니 쳐다보는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어떤 사건을 겪는 형태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러한 자리에서 크게 당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자리도 세부적으로 3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시세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다. 그럼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맞추면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 자리를 맞춰서 조정을 또 하면은 한 번 더 올라가겠죠. 물론 이게 뭐 10파동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가 뭐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30%의 확률로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뭐 지켜보면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지켜보면 되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패턴으로서 마지막 요 자리에서부터 5의 1, 5의 2 그리고 이게 5의 3이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프랙탈로서 하위 계층에서 한 번 더 확장 패턴을 걸어가지고 또 시세를 낸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마지막 5파동에서 점점 조정에 대한 진폭을 낮춰가면서 단번에 시세를 내는 형태.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가 조정에 대한 B파동으로 인식되기보다는 3파동에 대한 추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비슷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시향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어차피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얘네들 크루드 오일이 올해 초에 폭락을 하던 시기에 나왔던 차트인데 얘네들도 어떤 갑작스럽게 나온 폭락 같지만은 전부 다 추세에 대한 패턴을 다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들이 이 자리에서부터 3파에 대한 하락 시작이에요. 이 자리가 3파에 대한 하락 시작인데 얘들 보면 일단 이 자리가 3의 1파가 되겠죠. 3의 1파가 되고 이 자리가 3의 2파가 됐는데 이 자리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사실 3의 3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그래서 1, 2를 하죠. 이렇게 1, 2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떨어지는데 요 자리가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1, 2, 3, 4, 5를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하면서 새롭게 1, 2를 하면서 얘가 세부적으로는 3의 1, 3의 2가 맞추고 그 다음에 3의 3에서 시세를 확 내면서 이런 패턴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추세의 패턴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하나, 2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째가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진폭을 낮춰가면서 세부적으로 5파에 대한 확장을 통해 가지고 그냥 쉴 새 없이 쭉쭉 내려가요. 쭉쭉 내려갑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의 1, 5의 5의 2, 5의 5의 3, 5의 5의 4, 5의 5의 5 이런 형태로 점점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각각의 조정 구간들 이렇게 보면은 가격에 대한 폭도 작아지고 시간에 대한 폭도 작아지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얘네들 마지막에 마이너스 37.5불 찍을 때도 다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이 자리가 마지막 5의 5파 자리를 찍으면서 이런 형태로 나온 거예요. 마지막 5파동. 여기서부터 5파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럼 이 5개도 지금 1시간 단위로 보고 있는데 뭐 1분 단위 더 쪼개서 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도 5의 5의 1, 5의 5의 2, 5의 5의 3, 5의 5의 4, 5의 5의 5 이런 게 다 나타나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차트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진행된 골드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골드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부터 3파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리에서부터 3파 시작인데 중요한 거는 진폭이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럼 1, 2, 3, 4, 5가 되죠. 이렇게 3, 4, 5가 돼요. 3, 4, 5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조정을 하는 척 했다라는 거죠. 즉, 이 5파동이 올라온 부분을 조정을 하고 조정폭을 이만큼 주게 되면은 이 자리가 3의 1파가 되고 3의 2파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자리를 5의 1파로 만들어버리고 5의 2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폭 자체를 줄어버렸죠.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가격적인 시간적인 폭은 비슷한데 가격적인 폭이 줄어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시세가 나는 자리가 어디냐? 5의 3파입니다. 3이 붙어요. 이런 자리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 5파동에 대한 패턴이 너무 깔끔하게 나오니까 분명히 매도 들어갔을 거예요. 매도 들어가고 보통 매도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 요런 자리들이 나와요. 요런 자리들에서 매도를 들어갑니다. 보통 어떤 이평에 대한 레벨에 해당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올라왔던 마지막 추세 자리를 깨면서 이렇게 한번 깨고 나서 고점을 여기서 한번 형성을 했는데 재차 저점을 깨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패턴 상황에서 하락을 바라보는 형태의 매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매도를 해라, 숏을 쳐라 이런 얘기를 했던 애들은 애초에 차트를 볼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차트를 볼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바로 걸으세요. 바로 걸으세요, 제발. 자,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요 자리를 깨느냐 못 깨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자리 깨게 되면은 그 다음 자리가 굉장히 큰 추세에서의 3파로 인식이 돼가지고 한 번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받아봤죠. 매수를 받아봤고 잘 나왔어요. 사실 요 자리가 ABC의 형태가 띄어져 있어가지고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냥 상단에 있는 트렌드 라인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냥 조정에 대한 플랫 형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자리에 대한 추세선은 그렇게 중요한 추세선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대한 추세선은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은 아니고 아마 이 360불 라인대가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추세선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3파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돌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준점은 생겼으니까 이 기준점은 생겼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세 진행 과정 속에서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을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도 어설프게 예측해가지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또 운이 좋다라면은 좀 구조를 확실하게 펼쳐주면서 정확한 청산 라인대를 형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자리에서 바로 3회 1, 3회 2, 3회 3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3회 4를 진행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큰 목표가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더리움이 먼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왜냐 얘네들은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이랑 조정에 대한 구간이나 조정에 대한 진폭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얘네들만 좀 속도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선행 차트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선행에서 움직이는 차트가 되어버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서 잘 맞아가면은 우리가 향후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순환 매장이 올 때 확실히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라이트 코인, 메이저 코인 중에서 좀 제가 차트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라이트 코인이죠. 근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직까지 이 추세에 대한 고점, 사실 이 자리가 추세가 아니라 이 자리가 추세죠. 이 고점을 넘어서지를 못했고 사실 차트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수평적인 매물대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당연히 넘어가야죠. 3파에 대한 추세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물론 추가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조정을 한번 이렇게 더 할 가능성도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더리움이 먼저 시세를 내면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기대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추세선 자체가 이미 상단에 너무 높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구간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시세를 낼 것이냐, 이 부분 어느 정도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봐야지, 이 추세선, 이 트렌드 라인까지 진행이 되어 봐야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시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가지고 확실히 3파로 확정을 지어줄 수 있는 형태의 패턴이 나와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매매의 어떤 트레이딩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있겠죠.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오전 비공개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자리에서 특히 공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매매를 잘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3이 붙은 추세에서는 매매 잘 하려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이든 놓치든 혹은 역추세에 걸리든 간에 크게 잘못될 일밖에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추세에는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매매하기가 가장 쉽죠. 추세 자리가 매매하기 가장 쉬운데 괜히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실력도 안 되면서 어차피 어렵게 접근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 경험상 제 주변에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괜히 뭐 현란하게 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크게 박살만 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 뭐 보시는 유튜브나 분석글 보면은 진짜 한심한 분석글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99.9%가 그렇죠. 쓸데없는 매매를 하도록 유도를 자꾸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절대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수익률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미 시장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죠. 저랑 같이 이 3월달 혹은 4월달부터 매매를 하셨던 분들, 4월달부터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최근에 들어간 매매 수익률이 60%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얻은 수익률이 거의 1000% 가까이 되시는 1000%가 돼요. 물론 자금이 크지 않아서 그런 분도 있지만은 알트코인들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신 것도 있어요. 분명히 1000% 가까이 되신 분은. 근데 충분히 그러한 장은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옵니다. 괜히 쓸데없이 뭐 5%, 많게는 10% 먹겠다고 깔짝깔짝 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실력이 없으니까 깔짝깔짝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저녁 9시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